윤리강령 다음에 있는 3번 사회복지사의 중요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 중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역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5인방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이거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그 다른 역할들은 기출문제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교사, 중재자가 있는데 옹호자의 별표가 쳐져 있죠. 가장 많이 나온 게 옹호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가로 닫고요. 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조력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력자 왼쪽에 쓰세요. 조력자의 왼쪽에 조성자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자가 있는데요. 중개자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자원 체계를 연결한다. 연결의 동그라미, 연계한다. 연계의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가 돼요.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브로커, 중개자라고 합니다. 옹호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원 체계를 얻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옹호해야 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권리 유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옹호의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옹호자 왼쪽에 써주세요. 대변자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가라고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정보 제공일 것인데 개별 클라이언트 차원에서 사회적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보 동그라미, 제공 동그라미, 정보를 제공하며 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클라이언트를 가르치는 역할이다. 가르치는 애 가로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재자입니다.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중재자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어가 갈등과 중립입니다. 갈등의 동그라미, 중립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기관이나 조직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의 의사소통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조정 및 협상과 타협을 위해 한번 끊어주시고 사회복지사가 중립적 입장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중립적 입장 바로 밑에다가 쓰세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X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서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협상가라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협상가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상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재자까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것이 사례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으니 사례 문제는 꼭 기출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합적 접근 방법 또는 통합적 접근, 통합적 방법 이렇게도 말해요. 이 개념과 특성이 있는데요. 자, 전통적 방법의 한계 찾으셨죠? 통합적 방법이 등장하기 전에가 바로 이제 전통적 방법이거든요. 이 전통적 방법의 한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아래다 쓰시면 돼요.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이 됩니다.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전통적 접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방법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통적 방법은 주로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에 개입을 하고 있어 최근의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히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다양한 문제 해결 어렵다입니다. 자, 오른쪽에 써보세요. 다양한 문제 해결 어렵다. 다양한 문제 해결 어렵다. 간단하게 써놓는 게 중요하니까요. 전통적 접근은 특정 문제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적 방법은 지나친 분화, 거기서부터 가로,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함,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의 파편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주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5가지가 있다. 그러면 5군데를 클라이언트가 찾아다녀야 해요. 왜? 전통적 방법은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접근은 훈련을 받을 때 전문화 중심의 훈련을 받았겠죠. 전문화 중심의 훈련은, 교육훈련은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직장 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또는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직하는데 업무의 유동성이라 하거든요. 이러한 유동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써주세요. 지나친 전문화로 사회복지사의 이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양한 접근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야 이직이 수월할 건데 특정한 개인만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이직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은, 또 나오네요.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는, 그러면 각각 별개의 사고를 했겠죠. 각각 별개의 사고와 언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기까지는 그냥 커트해버려도 돼요. 뒤가 중요한 거죠. 사회복지 전문직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된다. 그 부분만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 접근은 각각 별개의 사고, 언어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통적 방법은.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통합적 방법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바로 아래 써주세요. 특징 바로 아래다가 첫 번째, 환경 속 인간, 파이라고 하죠.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와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습니다. 현재와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이론을 적용합니다. 다양한 이론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인트예요. 마지막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적어 놓으면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통합적인 방법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개념, 활동, 기술, 과업 등의 그 다음 밑줄, 공통적 기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통적 접근 같은 경우는 공통적 기반이 없는 분화와 전문화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공통적인 기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통합적 방법의 가치는요. 클라이언트의 잠재성을 인정하며 이들 잠재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미래지향적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 오른쪽에다 쓰세요. 과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과거 X라고 쓰면 돼요. 과거를 강조했던 것은 프로이드의 전통적 접근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지식은 과거의 심리내적인 정신역동적 측면으로부터 끊어요. From A to B입니다. 자, 거기 보면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 동그라미, 확대된 개념을 사용한다. 이걸 말하죠.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을,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이 필요해? 그러면 체계 이론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거 사회복지의 개입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 궤도 접근이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통합적 방법은 이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 즉 사회적 기능 수행 영역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 초점이라고 하죠. 이중 초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은 이계도 접근이다 하면 틀린 거고요. 통합적 접근은 이중 초점에 의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 및 개별화를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계속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통합적 접근, 통합적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도 전통적 접근의 문제점, 한계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통합 모델입니다. 육사생담문 통합, 펄먼의 문제결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펄먼의 문제결 모델 바로 위쪽에서 보세요. 펄먼의 4P가 있습니다. 펄먼이 이야기한 모델에 4P가 있어요.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person입니다. person은 사람이 되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problem입니다. problem은 이 사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lace가 됩니다. place는 장소라고 하죠.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process입니다. process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펄먼의 4P는 사람, 문제, 장소, 과정인데요. 플랜 아닙니다. 플랜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플랜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4체계 모델, 단일화 모델,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을 6체계 모델이라 하고 생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기출 사례 적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자, 기출 사례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체계 모델의 학자는 핑거스와 미나한입니다. 단일화 모델은 골드스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델 6체계 모델은 콤튼과 갤러웨이입니다. 생활 모델은 저메인과 기터만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모델과 학자 연결하는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핑거스와 미나한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자, 그리고 컴튼과 갤러웨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생활 모델 저메인과 기터만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입니다. 세 가지는 제가 알아두셔야 된다 했어요, 앞에서. 자, 초점은 뭡니까? 파입니다. 이 모델 모두 다 강조하는 게 뭐냐?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요.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 통합 모델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 이중 초점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오른쪽, 유기체로서의 개인 역동적인 사회관계 및 양자 상호작용 오른쪽,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오른쪽,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교류 속의 적응균형 모두 다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보겠습니다. 핑거스와 미나안이 말한 사회복지의 목적이 네 가지가 쭉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굴까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사람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의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과 자원체계의 결합입니다. 세 번째, 체계의 효과적, 인도적 활용의 촉진입니다. 네 번째, 사회정책의 발전과 개선의 공헌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정책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네 가지는 사회복지의 목적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단일화 모델은 참고하시면 된다.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던 것이 단일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학습의 촉진과 강화,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체계 모델은 문제결과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공동관계 형성, 합리적 과정의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모델입니다. 인간 생활상의 문제 해결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활상 스트레스, 그것이 바로 생활 모델과 연관성이 있다. 인간의 적응 능력의 지지와 강화고요. 대처를 위한 사회 자원의 동원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게 목적이겠죠. 이게 바로 안녕, 웰빙이라고 하는 안녕 상태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생활 모델 위쪽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안녕 상태 회복. 안녕 상태로의 회복 해도 되고요.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생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녕 상태의 반대말이 스트레스니까요. 자, 이제 밑에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 내용이 더 중요해요. 위에 있는 내용 도표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체계 모델에 핑거스와 미나안이 있고 6체계 모델에 콤튼과 갤러웨이가 있고 밑에 생활 모델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 모델이니 정리해 놔야 합니다. 핑거스와 미나안의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네 가지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튼과 갤러웨이는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까지 해서 모두 다 6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생활 모델이 6가지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날개 쪽에 있는 기출 사례 적용의 문제는요. 이 체계들을 가지고 사례 문제예요. 그래서 1급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급 스타일의 문제가 사회복지사 1급 스타일의 문제가 4체계나 6체계를 두고 사례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체계와 이 체계가 맞는지 사례하고 적용이 이 적합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된 겁니다. 변화 매개 체계는 계획된 변화를 향해 체계들과 활동을 계획하는 동그라미 1 사회복지사, 동그라미 2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관과 조직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죠. 제가 A 클라이언트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B복지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B복지관과 저는 변화 매개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확 픽스 하셔야 돼요. 못을 박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개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든지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 요청의 동그라미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기대될 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도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계약 동그라미 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게 될 때 클라이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관에 내방했다라고 한다면 기관을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표적 체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변화 대상입니다. 변화 대상이 바로 타겟이 되는 겁니다.
표적 체계는 변화 매개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문제를 말합니다. 행동 체계는 누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입니다. 행동 체계는 자원인데요. 사회복지사의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그다음 가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가로 닫고 이거를 우리가 행동 체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컴튼과 갤러웨이의 전문가 체계가 나옵니다. 전문가 체계는 전문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및 교육협회, 전문가 실천의 가치 또는 가치관 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전문가 체계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가치도 여기에 들어가고 전문가 협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전문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체계입니다. 별표 하나. 문제인식 체계의 동의어는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합니다. 의뢰 응답 체계라고 합니다.